강남구에서는 2004년부터 매년 독서의 달에 동화구연 대회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18회 강남구 동화구연 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빨간 모자는 귀여운 여자아이예요. 어느 날 엄마가 심부름을 시키셨어요. 빨간 모자야, 할머니 댁에 좀 다녀오렴. 네, 룰루랄라, 룰루랄라. 그만? 숲속에서 늑대를 만나고 봤어요. 빨간 모자야, 안녕. 아이고 무서워. 늑대님 안녕하세요. 빨간 모자야 어디 가니? 저기 할머니 댁이에요. 빨간 모자는 꽃밭에 왔어요. 와 예쁘다. 할머니께 갖다 드려야지. 그 사이에 늑대는 할머니를 꿀꺽 삼켰어요. 빨간 모자도 꿀꺽 가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그런데 왜 이렇게 커요? 너를 안에 꿀꺽 삼겨 먹으라고. 으악 도망가자. 그럼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엄마도 엄마가 되기 전에 멋진 승려였대요. 우리 엄마도 승려가 되기 전엔 예쁜 소녀였대요. 우리 엄마도 예쁜 소녀가 되기 전엔 공부하는 학생이었대요. 우리 엄마도 공부하는 학생이 되기 전엔 작은 어린이였대요. 우리 엄마도 작은 어린이가 되기 전에 저처럼 유치원생이었대요. 그리고 그때 엄마가 분명히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엄마, 그거 알아? 내가 크면 말이야. 엄마가 될 거야. 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저도 이렇게 말해요. 엄마, 그거 알아? 내가 크면 말이야. 엄마가 될 거야. 라고 말이에요. 엄마, 나의 엄마가 되어줘서 고마워요. 빨강, 파랑, 노랑 꽃밭에 예쁜 꽃들이 활짝 피었어요. 그런데 코스모스와 장미는 사이가 안 좋았어요. 장미야, 저리 비켜. 네 가시 때문에 춤을 출 수가 없잖아. 어머머머, 코스모스야, 너나 저리 비켜. 너희 큰 키 때문에 나의 예쁜 모습이 가려지잖아. 날마다 코스모스와 장미는 다투었어요. 어느 날 할머니가 꽃밭을 보셨어요. 꽃들이 왜 다 찌그러졌지? 차라리 없는 게 낫겠어. 할머니는 코스모스와 장미를 모두 뽑아버렸어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울면서 후회를 했어요. 옛날 옛적 숲속 나라에 호랑이 임금님이 살고 있었어요. 호랑이 임금님이 소리치면 숲속 짐승들은 모두 발발 떨었어요. 어느 날 호랑이 임금님이 신하들을 불렀어요. 고마, 내 입에서 무슨 냄새가 나느냐? 네, 임금님 입에서는 고약한 냄새가 납니다. 무엇이라고? 호랑이 임금님은 화가 나서 곰을 혼냈어요. 원숭아, 내 입에서 무슨 냄새가 나느냐? 아주 좋은 냄새가 나는걸요. 호랑이 임금님은 아첨을 한다며 원숭이도 혼냈어요. 마지막으로 토끼 차례가 되었어요. 임금님,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에 걸려서 냄새를 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꽤 많은 토끼는 무사했답니다. 친구들 안녕? 나는 울퉁불퉁 토마토야. 나에겐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꿈이 있어. 들어볼래? 나는 로켓이 되고 싶어. 그래서 높은 곳에서 뛰어도 왔지만 아이아이야 껍질만 까졌어. 토마토야 괜찮니? 무슨 일이야? 큰일 났어. 파프리카 오이가 내 꿈을 들어버렸어. 내가 로켓이 되고 싶어 하는 걸 알면 토마토가 어떻게 로켓이 되냐 하고 놀릴 것 같아. 어쩌지? 친구들에게 솔직하게 얘기해볼까? 얘들아, 사실 나는 로켓이 되고 싶어. 로켓이 되고 싶다고? 정말 멋진 꿈이다. 사실 우리도 너에게 말하지 못한 꿈이 있어. 파프리카는 세상에서 제일 예쁜 꽃이 되고 싶대. 나는 바닷속을 헤엄치는 문어가 되고 싶어. 너희도 그런 멋진 꿈이 있었구나. 하지만 우리 같은 채소가 어떻게 그런 꿈을 이룰 수 있겠어. 나처럼 뛰다가 괜히 넘어지고 말이야. 토마토야, 나에게 좋은 생각이 있어. 껍질을 모두 벗어봐. 껍질을? 이렇게? 토마토야, 너는 지금 세상에서 제일 멋진 빨간 로켓이야. 우와, 이제 밤하늘을 날아서 달에게 인사도 할 수 있겠다. 아하! 얘들아, 너희도 한번 껍질을 벗어봐. 정말 꽃이 되었네. 이제 나비와 친구가 될 수 있겠어. 나는 바닷속 보물을 찾아서 여행을 떠날 수 있겠어. 친구들도 자신의 꿈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용기 내서 말해봐. 우리처럼 꿈이 이뤄질지도 몰라. 감사합니다. 옛날에 빈둥빈둥 누워만 있는 게으름뱅이가 살았어요. 얘야, 그만 일어나야지. 그렇게 잠만 자다간 소가 된다더라. 귀찮아요. 차라리 소가 되면 좋겠어요. 빨리 산에 가서 나무라도 해오너라. 게으름뱅이는 집을 나왔어요. 헤헤, 시원한 나무 그늘에 가서 더 자야지. 한참 후 나무 그늘에서 자고 있는 황소가 보였어요. 아우, 저 소는 참 좋겠다. 저렇게 잠만 잘 수 있으니까. 다시 한참을 걸어가자 초가집이 보였어요. 초가집 마루에서는 할아버지가 무언가를 만들었죠. 할아버지, 무엇을 만들고 계세요? 소 머리털을 만들지. 그건 왜 만드시는 거예요? 이건 보통 탈이 아니야. 이걸 쓰면 소처럼 낮잠이나 자면서 살 수 있단다. 할아버지, 그거 저 주세요. 그래, 옛다. 게으름뱅이가 소 머리탈을 쓰자 탈이 머리에 착 달라붙더니 떨어지지 않았어요. 이 소가죽도 입어라. 할아버지는 깔고 앉아있던 소가죽도 걸쳐주었어요. 그러자 몸에 누런 털이 나기 시작했어요. 머리에는 뿔도 자라났어요. 그 후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많아봐야 하는데. 선동이가 동생을 데리고 집으로 가요. 종종 걸음으로 서둘러 가요. 야, 김율동, 빨리 와. 형의 말에도 율동이는 느릿느릿, 꾸물꾸물. 달팽이 걸음하지 말고 빨리 오라니까. 굼뜬 동생 때문에 선동이는 약이 올라요. 잡아 끌고 갈까 어쩔까 하다가 퍼뜩 좋은 생각이 떠올라요. 우리 걸음놀이 하자. 잘 따라하면 아이스크림 사줄게. 좁은 골목길을 갈 때는 개처럼 개걸음 쓱 탁 쓱 탁. 지금부터는 깽깽이 걸음 한 발로만 가야 해. 콩콩콩콩.
형아, 물! 이럴 때는 황새 걸음이지. 성큼, 성큼, 첨벙, 첨벙. 안 되겠다. 발끝 걸음으로 바꿔. 형아, 어떻게 가? 이렇게 발 뒤꿈치를 들고 천천히 가는 거야. 살금살금. 가만, 가만. 여기부터는 두루미 걸음이다. 같이 가. 공둥, 공둥. 빵빵. 위험해. 뒤로 뒤로. 가재 걸음. 형아, 파란불. 좋아. 좌우능지 잘 보면서 젠 걸음. 총총총총총. 여기부터는 노루 걸음이야. 공중, 공중. 사슴은 안 돼? 몰라. 얼른 따라와. 형아, 모래다. 발 뒤꿈치로 콕콕콕. 모래를 꾹꾹꾹. 발등 걸음. 우리 집 다 왔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바른 걸음. 하나, 둘, 하나, 둘. 왜 안 따라와? 아이스크림. 그럼 이번에는 뛰어. 아이스크림 걸음. 형아, 내일 또 올 거지? 나는 네모난 아파트에 살아요. 아래 위로 집들이 층층이 붙어 있지요. 우리 집은 그 중에서 가장 꼭대기랍니다. 오늘도 난 거실에서 신나게 뛰어놀아요. 망토를 두르고 슝! 멋진 발차기로 공을 빵! 공은 밖에서 가지고 놀아야지. 너 아래층 아저씨 올라오신다? 아래층 아저씨 얼마나 무서운지 아니? 엄마 목소리가 점점 더 커져요. 엄마도 무서워하는 아래층 아저씨. 아래층 아저씨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거인처럼 큰 키에 눈은 독수리처럼 부리부리하고 수염은 북슬북슬. 목소리는 천둥소리 같을 거야. 화가 나면 나 같은 아이 두세 명쯤은 거뜬히 들어올릴지도 몰라. 그래도 난 공놀이를 그만둘 수는 없어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놀이거든요. 하나, 둘, 셋, 빵! 어떡하지? 큰일 났어요. 공이 아래층 아저씨네로 들어가 버렸어요. 엄마도 무서워하는 아래층 아저씨. 어떡하지? 그때 귀여운 여자아이가 나와 물었어요. 이거 네 공이니? 너 어디에 살아? 위층에. 아, 네가 매일 쿵쿵대는 그 애구나. 웬일이니? 오늘은 제법 얌전하네. 조용히 앉아서 책을 보고 있는 내게 엄마가 말했어요. 이제부터 공은 밖에서만 가지고 놀 거예요. 감사합니다. 옛날 깊은 산속에 지혜로운 할머니가 살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생일 잔치를 위해 집을 나섰다가 그만 산속에서 굶주린 늑대와 딱 마주쳤어요. 아하하하, 배가 몹시 고파서 할머니를 잡아먹어야겠다. 아이고 늑대야, 나는 너무 말랐지 않았누. 생일 잔치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살이 쪄 돌아올 테니 그때 잡아먹으렴. 망설이던 늑대는 할머니를 놓아주었어요. 겨우 늑대에게서 풀려난 할머니는 생일 잔치에 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할머니는 집에 돌아갈 때가 되자 걱정이 되었어요. 아이고, 늑대가 기다리고 있을 텐데 어떻게 할꼬? 할머니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무릎을 탁 쳤어요. 커다란 호박을 반으로 뚝 잘라 그 속으로 쏙 들어갔죠. 웬 호박이라? 호박아, 혹시 생일잔치에서 돌아오는 살찐 할머니 보지 못했니? 아니, 개미 한 마리도 보지 못했는걸. 어서 길을 비켜주렴. 쳇, 개미 한 마리도 보지 못했다고? 그러면 맛없는 호박이라도 먹어야겠다. 안 돼. 호박을 먹으면 배가 불러서 할머니를 잡아먹을 수 없을 거야. 그렇구나. 에이, 어서 가버려! 이렇게 해서 호박이 된 지혜로운 할머니는 무사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답니다. 산 토끼 토끼야 어디를 가느냐 깡충깡충 뛰면서 어디를 가느냐. 깊은 산속에서 노래를 부르며 뛰어가던 토끼가 호랑이와 딱 마주쳤어요. 호랑이님 안녕하세요. 토끼야, 배가 고픈데 잘 만났다. 너를 잡아먹어야겠다. 아이고, 호랑이님, 마침 우리 집에 따끈한 인절미가 있으니 그걸 먼저 드신 후에 나를 잡아먹으세요. 그럴까? 호랑이는 어슬렁거리며 토끼를 따라갔어요. 자, 호랑이님, 따뜻할 때 어서 드세요. 어흥, 그거 참 맛있겠구나. 꿀꺽. 호랑이는 떡을 꿀꺽 삼켰어요.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이에요? 뜨거워라! 토끼가 호랑이에 준 것은 바로 뜨거운 돌떡이었어요. 그때부터 호랑이 눈알이 빨갛게 되었답니다. 하늘나라 천사가 장미꽃을 들고 세상에 날아왔어요. 농부 아저씨,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하세요? 열심히 일해야 채소가 무럭무럭 자라지요. 천사는 농부에게 빨강 장미꽃을 들었어요. 이번에는 아주머니를 만났어요. 아주머니, 그 가방에는 무엇이 들어있나요? 놀이터에서 준 유리 조각이야. 천사는 아주머니에게 파랑 장미꽃을 들었어요. 멀리서 불빛이 반짝였어요. 그곳에는 머리가 하얀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할아버지, 밤에 혼자 외롭지 않으세요? 내가 불을 비춰주지 않으면 배들이 길을 잃게 될 거야. 천사는 둥대지기 할아버지께 남은 노랑 장미꽃을 들었답니다. 옛날 아기를 가지고 싶은 호랑이는 하나님을 찾아갔어요. 호랑아, 여기까지 왜 왔느냐? 하나님, 제가 몇 마리의 새끼를 낳을 수 있을까요? 1년에 9마리. 정말입니까? 고맙습니다. 그런데 네가 몇 마리의 새끼를 낳을지는 기억하는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어이쿠, 이를 어쩌지? 난 머리가 아주 나쁜데. 옳지, 노래를 만들어야겠다. 1년에 9마리, 어흥, 어흥. 1년에 9마리, 어흥, 어흥. 다람쥐가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서 하나님에게 달려갔어요. 하나님, 호랑이가 1년에 9마리씩 새끼를 낳으면
우리 모두 잡아먹을 거예요.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지. 힘없이 돌아오던 다람쥐는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래, 호랑이가 그 말을 잊어버리게만 하면 돼. 9년에 한 마리 어흥 어흥. 다람쥐는 호랑이 주변을 후다닥 뛰어다녔어요. 다람쥐야, 너 때문에 노래를 잊어버렸단 말이야. 어머나, 죄송해요. 제가 들어보니까 9년에 한 마리 어흥 어흥 하시더군요. 오, 그래, 고맙구나. 하하하. 9년에 한 마리 어흥 어흥. 9년에 한 마리 어흥 어흥. 이것이 오늘날 이 세상에 호랑이가 적은 이유랍니다. 깊은 바닷속에 사는 반짝이 물고기는 늘 혼자예요. 아이, 심심해. 혼자 노니까 정말 심심하다. 그때 문할머니가 지나가셨어요. 할머니, 저랑 놀아주세요. 저런, 반짝이가 심심하구나. 친구들이랑 놀지 그러니. 싫어요. 친구들이 비닐을 막 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미워지잖아요. 친구들과 놀고 싶으면 나눠줄 줄도 알아야지. 문할머니는 슝 지나가 버렸어요. 반짝이는 심심해서 여기저기 혼자 돌아다녔어요. 그때 물고기 친구들이 헤엄쳐왔어요. 반짝이야, 너의 비닐 하나만 떼어줄래? 그래, 내가 나눠줄게. 헤엄을 치며 돌아다니는 친구들의 모습을 보고 반짝이는 깜짝 놀랐어요. 와, 바닷속이 정말 예뻐졌네. 반짝이 물고기는 아주 행복해졌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생각이 깊은 최부자가 살았어요. 우리 아들이 결혼해야 할 텐데 어떤 며느리를 만나야 할까? 최부자는 부인과 아들을 불러 의논을 했어요. 아버님, 며느리감을 시험해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오호, 그것이 좋겠구나. 최부자는 온 마을에 소문을 냈어요. 최부자가 며느리감 시험을 본다는구먼. 어떻게 시험을 본답니까? 쌀 한 마리를 주고 2명의 하인과 한 달을 지내야 한다는군요. 쌀 한 마리로 어떻게 한 달을 사누? 그러게 말이에요. 한 사람 먹기에도 부족할 텐데. 마을 사람들은 이러쿵저러쿵 말들이 많았어요. 여러 처녀가 최부자의 며느리가 되려고 집으로 찾아왔어요. 첫 번째 처녀가 와보니 남자 하인과 일하는 할머니가 있었어요. 이 쌀 한 말로 3사람이 한 달을 지내야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 쌀을 30개의 봉투에 나눠 담으세요. 과연 누가 며느리감이 되었을까요? 누나, 나 무서워. 같이 있어도 돼? 바빠, 혼자 놀아. 나도 동생이 있으면 좋겠다. 형아, 넌 누구니? 나 찬달록, 집에 가고 싶어. 집이 어딘데? 저 하늘 위 구름 위를 타고 왔는데 없어졌어. 무슨 소린진 모르겠지만 이거 먹을래? 찬달록은 커다란 빵을 단숨에 먹더니 요란한 방귀를 뿡 꼈어요. 왜 나한테 그런 거 먹였어? 달록이는 얼굴이 시뻘개졌고 부엌은 더워졌어요. 누나가 냉장고에서 아이스크림을 가져다 주자 부엌에 눈이 내렸어요. 달록이는 냉장고 속을 보더니 말했어요. 달걀이 있었어. 나 이제 집에 갈 수 있어. 달걀이는 뭐든지 잘 찾아주거든. 달걀이 어떻게? 그때 달걀이 깨지고 달걀 귀신, 아니 달걀이가 나오더니 집 밖으로 나갔어요. 달걀이가 구름을 찾아주려나 봐요. 하지만 달걀이가 찾은 곳은 솜사탕이었어요.
집에 돌아온 달록이가 짜증을 부리더니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이러다 다 잠기겠어. 달걀이가 노래를 부르자 달록이는 잠이 들었네요. 이윽고 예쁜 무지개가 집 안 가득 떴어요. 무지개를 보고 찾아온 형과 함께 달록이는 무사히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또 달록이를 만날 수 있을까요? 옛날 동해바다에 3000살 멸치대왕이 살았어요. 하루는 아주 묘한 꿈을 꾸었지요. 몸이 하늘 높이 휙 치솟더니 아래로 툭 떨어지고 한방눈이 펑펑 내리고 날씨가 더웠다 추웠다 변덕을 부렸지요. 도대체 무슨 꿈을 꿔? 멸치대왕의 명을 받아 가자미는 꿈풀이 박사 망둥이를 데려왔지요. 망둥아, 먼기노라 수고가 많았네. 얼씨구? 고생은 내가 했는데? 가자미는 화가 치밀었어요. 망둥아, 이제 꿈풀이를 해보아라. 그 꿈은 멸치대왕께서 용이 되어 하늘을 날고 사기들이 다스리는 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잠자코 지켜보던 가자미가 소리를 질렀지요. 흥! 멸치가 용나다니 꼴뚜기가 설리려! 어부에 낚시바늘 걸어서 저걸 훌훌 쳐 멸치구가 될 거며! 뭐라! 이런 못된! 화가 난 멸치대왕이 가자미의 뺨을 힘껏 후려쳤어요. 아이고 나 죽네. 가자미는 소리를 지르며 철퍼덕 주저앉았는데 하필 메기머리통이라답작 병원은 웃음을 꾹 참느라 오므렸더니 합주기가 되고 새우는 배를 잡고 깔깔 웃다가 부부정해졌지요. 그날 이후 바닷속에는 이상한 물고기들이 살게 됐답니다. 어느 동굴 속에 토끼와 고슴도치가 살고 있었어요. 토끼는 늘 잘난 척을 했지요. 이 하얗고 부드러운 털 모두들 날 부러워한다고. 토끼야, 넌 정말 예뻐. 어느 날 밤 고슴도치가 잠결에 몸을 움직였어요. 아 따가워. 고슴도치야, 이 동굴에서 나가. 미안해. 내일 다른 동굴을 찾아볼게. 그때 호랑이가 동굴 밖에서 어슬렁거리고 있었어요. 버들버들한 토끼를 먹을까? 호랑이는 토끼에게 덤벼들었어요. 토끼 살려! 그 순간 옆에 있던 고슴도치가 호랑이를 가로막았어요. 내 친구 토끼를 괴롭히지 말고 내게 덤벼라. 엽! 아 뜨거워. 이게 웬 것이야. 호랑이 살려. 호랑이는 허겁지겁 도망을 갔어요. 고슴도치야 고마워. 그동안 얄밉게 굴어서 미안해. 괜찮아. 우리는 친구잖아. 그 후로 고슴도치와 토끼는 사이좋은 친구가 되었답니다. 옛날 도깨비가 살았어요. 도깨비는 골탕 먹은 사람이 화를 내는 표정을 제일 좋아했어요. 그래서 도깨비는 길가에 똥을 잔뜩 뿌려놨지요. 양반이 느릿느릿 걷다가 갑자기 푹 빠지며 소리쳤어요. 에고 똥 밟았네. 나무꾼도 성큼성큼 걷다가 갑자기 미끈 에고 똥 밟았네. 달려가던 어린아이도 쿠당 에고 똥 밟았네. 풀숲에 숨어있던 도깨비가 깔깔거리며 웃었지요. 그때 장사꾼이 콧노래를 부르며 오더니 똥을 뿌직 밟았어요. 그런데 이 장사꾼은 다른 사람들과 달랐어요. 이런 누가 밟기 전에 치워야겠군. 나뭇잎으로 똥을 감싸더니 풀숲에 버렸어요. 숨어있던 도깨비가 그만 똥벼락을 제대로 맞았지요. 으아 냄새. 에고 구려. 도깨비는 방방 뛰며 뒹굴었어요. 그 모습을 본 장사꾼은 너무 웃겨서 깔깔깔 웃었어요. 방방 뛰던 도깨비는 구리구리 구린내만 남겨놓고
사라졌답니다. 옛날 효성이라는 착한 소년이 살았어요. 효성이는 부모님과 할아버지와 함께 살았지요. 어느 날 할아버지가 몹쓸 병에 걸려 자리에 눕고 말았어요. 에이, 벌써 몇 년째야? 아버님 병은 못 나는 병이야? 그러게 말이에요. 이제 약값은 그냥 쌀 살 돈도 없어요. 차라리 산속에 버리는 게 낫겠어. 아버지는 할아버지를 지게에 지고 산으로 올라갔어요. 아빠, 안 돼요. 할아버지를 버리면 안 돼. 할아버지 병은 꼭 나으실 거예요. 할아버지를 버리면 안 돼요. 효성이가 울면서 말했지만 아버지는 듣지 않았어요. 할아버지는 산속에 버려졌어요. 그러자 효성이는 지게를 챙겨 들었어요. 아니, 효성아, 지게는 왜 챙기는 거니? 아빠, 지게는 꼭 챙겨야 해요. 그래야 엄마 아빠가 아프면 산속에 내다 버리지요. 그 말을 듣고 아버지는 깜짝 놀랐어요. 아버님, 저희들이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때부터 고여장이라는 나쁜 풍습이 사라졌답니다. 엄마가 곱게 화장하고 한복을 입으셨어요. 얘들아, 오늘은 할머니 칠순 잔칫날이니 축하드리러 가야지. 엄마, 저도 한복 입을래요. 저도요. 한복 입혀주세요. 누나 원희와 동생 건희가 한복을 가져왔지요. 잠깐 기다려. 엄마가 미용실에 다녀와서 입혀줄게. 치, 누나, 그냥 우리끼리 알아서 입자. 너 혼자서는 아마 못 입을걸. 누가 먼저 입나 내기할까? 건이는 얼른 바지를 입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바지통이 너무 넓어서 온몸이 쏙 들어가 버렸어요. 원희가 배꼽을 쥐고 웃었어요. 원희는 버선이 신으려다 엉덩방아를 쿵 찧어버렸어요. 이번엔 건이가 배꼽을 쥐고 웃었어요. 그때 미용실에 갔던 엄마가 돌아오셨어요. 얘들아, 옷을 바꿔 입었네. 엄마는 원희에게 한복 입는 법을 알려주셨어요. 속바지 입자 착착, 속치마 입자 쓱쓱, 사각사각 치마 입자, 오른쪽 자락이 위로, 알록달록 고운 저고리, 옷고름 고리는 왼쪽으로 쏙. 휴, 한복 입기 겨우 끝났다. 엄마, 힘들긴 해도 한복이 참 예뻐요. 한복을 입은 원인의 가족은 행복했답니다. 어느 날 한 소녀가 두 동생을 데리고 자장면집에 왔어요. 아저씨, 자장면 2그릇만 주세요. 이내 누나, 왜 2그릇이야? 누나는 배 아파서 못 먹어. 그래도 먹자 누나. 난 자장면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더라. 소녀는 말없이 남동생의 손을 꼭 잡아 주었어요. 그때 아이들을 바라보던 주인 아줌마가 소리치셨어요. 혹시 이내 아니니? 이내 맞지? 네, 맞는데요. 아줌마는 누구세요? 나 엄마 친구야. 예전에 같은 동네에 살았는데 이내가 너무 어릴 때라 기억이 안 날 거야. 그제야 아이들도 활짝 웃었어요. 마치 엄마를 만난 것처럼 기뻤지요. 차, 엄마 친구가 쏘는 자장면이다. 어서 먹어라. 자장면 먹고 싶으면 언제라도 와. 알았지? 아이들이 가고 난 후 아저씨가 물었어요. 누구네 집 애들이야? 난 기억이 없는데. 사실은 나도 모르는 아이들이에요. 부모가 없다고 그냥 음식을 주면 아이들이 더 슬플 것 같아서요. 그런데 아이들 이름은 서로 얘기하는 걸 들었거든요. 깊어가는 가을밤이 더욱 훈훈해졌답니다. 감사합니다. 숲속 마을에는 마법 떡집이 있어요. 똑똑 아기 다람쥐가 마법 떡집을 찾아왔어요.
저는요, 키가 쑥쑥 커서 큰 형들만 해지고 싶어요. 그럼 쑥떡을 먹어보자. 냠냠. 우와! 내 키가 큰 형들보다 커졌어. 똑똑, 이번엔 아기 여우가 찾아왔네요. 저는 친구들이 생기면 좋겠어요. 그럼 절편을 먹어보면 어떨까? 냠, 꿀꺽. 정말 친구들이 내 편이 되어줄 수 있을까? 아기 여우가 간절히 빌며 마법떡집에서 나갔어요. 똑똑, 이번엔 아기 곰 손님이에요. 저는요, 요즘 따라 밥이 먹고 싶지 않아요. 어떡하죠? 그럼 꿀떡을 먹어보렴. 냠냠 쩝쩝. 꿀떡을 먹었으니 이제 밥을 꿀떡꿀떡 잘 먹을 수 있겠죠? 신난다! 아기 곰이 기뻐하며 마법떡집에서 나갔어요. 이제 마법떡집이 문을 닫을 시간이네요. 여러분도 마법떡이 먹고 싶다면 마법떡집으로 찾아오세요. 어느 날 메뚜기 한 마리가 세상 구경을 떠났어요. 호숫가를 막 건너려 할 때였어요. 잠깐! 어디선가 아주 작은 소리가 들려왔지요. 이게 무슨 소리일까? 자세히 보니 호숫가 입구에 작은 나룻배를 타고 있는 모기가 보였어요. 모기야, 왜 그러니? 우리 마을 규칙이에요. 호수를 건너려면 이 나룻배를 타셔야만 해요. 하지만 나는 단숨에 폴짝 넘을 수 있고 또 나룻배는 내게 너무 작단다. 안 돼요. 규칙대로 나룻배를 타셔야만 해요. 휴, 어떡하지? 그래, 규칙을 존중해줘야 해. 옳지, 이러면 되겠구나. 메뚜기는 모기가 탄 나룻배를 번쩍 들어 올렸어요. 어때? 나룻배를 들고 호숫가를 건너면 되겠니? 네, 좋아요. 그럼 출발! 모기는 신이 나서 큰 소리로 외쳤어요. 규칙을 지켜준 메뚜기님, 정말 감사해요.